몇 억 되는 거죠. 외국 같은 경우. 네네. 그럼 비싸죠. 그걸 그러면 반반씩 냈으니 뭐 하루에 보통 그 칼기 858기 관련된 질문 이후에 대통령이 저를 딱 다시 보시더니 뭔가 생각이 난 거야. 네. 그러니까 고발뉴스가 이제 다른 매체들 사이에서 약간 좀 궁핍한 언론의 대명사로 좀 인식이 돼 있나 봐요. 네네네. 대통령 생각에는. 그 그러더니 사실이잖아요. 아니 뭐 조중동이나 MBC에 비해서는 네. 그렇지만 너 그 정도가 아니라 스카이 데일리에 비해서도 걔들은 그 대신 망했잖아 이제는. 진짜 우리는 망했나요? 망해도 그 돈은 어디 남아 있지 않을까요? 아니 일단 광고가 다 빠져가지고 네네. 망하고 일단 그 다른 회사 그 사고 쳤던 애들은 다른 회사로 갔습니다. 여하튼간에 중요한 것은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 외국 순방 비용이 그렇게 비싼지 몰랐다. 네네, 그런 얘기 했죠. 기자들 네. 취재 비용이 그러니까 그 나중에 내용인데 대통령은 뭐 비행기도 거의 뭐 실비로 태워주고 뭐 호텔비도 거의 실비로 받고 그런 줄 아셨나 봐요. 네네. 근데 뭐 비행기에다가 뭐 호텔 뭐 프레스룸 이용비 해가지고 뭐 2, 3천 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셨대요. 그럼 당신들 참 부자 회사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이게 좀 많은 언론사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외 취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문호 개방 차원에서 조치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나왔습니다. 오늘. 어. 그러니까 저 때문에 나온 건 아니고요. 아니요. 이성호 네. 기자 때문에 나온 거죠. 약간 이제 그 대통령이 착상 아이디어를 이제 가지신데 도움은 됐을지 모르지만 제가 뭐 민원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알립니다. 대통령실은 해외 순방 동행 취재 시 언론의 취재 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많은 언론사들이 취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프레스룸 공용 공간 임차료에 대한 정부 부담을 현행 50%에서 7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러면 조치는 10월로 예정된 아세안 정상회의 순방부터 적용됩니다. 언론의 활발한 취재 활동과 국민의 알 권리 신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뭐 조중동이라든가 뭐 이런 큰 언론사도 물론 언론의 취재 활동이 중요하지만 작지만 우리 국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유튜브 기반의 이런 뉴미디어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그 뉴미디어를 통해서 비치혁명을 완수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돈이 없다고 취재 못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프레스룸 있잖아요. 프레스 센터. 그거는 사실은 저는 뭐 일방적으로 기자들 편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외교적 협상 결과를 공개하는 자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의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래서 여태까지 50대 50으로 기자단이랑 분납을 했나 봐요. 그런데 70%한 20% 늘리겠다. 근데 사실 이게 뭐 쏠쏠합니다. 아마 그럼요. 네. 아니 고발뉴스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한 돈이고요. 실제로 지난번에 일본 가셨을 때 그때 프레스룸 이용 비용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하루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이게 스타들이 하얏트 같은데 그랜드 볼룸에서 결혼식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하루 잠깐 빌리는데 1억 넘어요. 단위. 네, 억 단위예요. 근데 이제 보통 대통령이 그 묵는 호텔에 그 그랜드 볼룸을 빌리니까 몇 억 되는 거죠. 외국 같은 경우. 네네. 그럼 비싸죠. 그걸 그러면 반반씩 냈으니 뭐 하루에 보통 300에서 한 언론사가 네. 한 300에서 뭐 그 이상 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300 내던 거를 뭐 한 200 조금 초반대를 그럼 내게 도움이 되죠. 되니까 돈 100만 원이라도 고발뉴스에겐 크죠. 되게 아유, 큰데 저는 이거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잘했다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프레스룸은 그냥 정부가 돈을 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프레스룸을 이용하는 언론 매체는 스카이 데일리 같은 데 끼지 못하게 이렇게 좀 정돈할 필요는 있는데 프레스룸은 정부가 내고 호텔은 뭐 호텔비까지 내주는 건 좀 과한 것 같은데. 그건 안 되겠죠. 네네. 네. 프레스룸은 정부가 해야죠. 네,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5.18 허위 보도 스카이데일리 정부 광고 4년간 16억, 인천에서만 3억. 네. 그러니까 1년에 얼마입니까? 4억씩 또박또박 받아가지고 내란 지지 보도를 근데 뭐 했던 것이죠. 중국 관점 뭐 저쪽 선거 개입 뭐 별의별 얘기 다 했었죠. 근데 이게 아주 일부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정부가 1년에 4억씩 광고를 하면
이게 이제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예요. 네. 정부 광고가 딱 실리는 매체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자연스럽게 기업으로 갑니다. 기업이 또 알아서 거기다 대고 줄을 서요. 아, 정부가 신뢰하고 신용하는 매체구나. 그러면 알아서 거기다 광고를 갖다가 바칩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진보 매체 그리고 이 뉴미디어에는 대기업은 절대 광고를 안 합니다. 네, 10,000원도 안 하죠. 10,000원도 안 그리고 이거 앞길을 터주는 게 언론재단이죠. 언론진흥재단에서 그렇죠.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약간 가이드라인처럼 스카이 데일리라고 낯서시겠지만 그래도 좀 하셔야 된다고 하면 뭐 다른 정보 부처들이 덤벼드는 거고 이게 근데 여전히 대통령실의 지금 뜻인 것처럼 여겨지고 뭐 저희가 언론재단에 대해서 진흥재단에 대해서 계속 연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대부분 조중동 사람들이 여전히 장악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 때 네, 임명된 지금도 사람들. 효재 씨. 네, 김효재 뭐 조선일보 출신부터 시작해서 문제는 이제 내년 가을까지 김효재 같은 경우 내년 여름까지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내년 봄까지는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 언론 개혁의 속도가 체감이 조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여하튼 머리를 많이 맞대고 개발을 해야 될 텐데 대안을 그 와중에 내란 지지 매체들의 이재명 정부 흔들기는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언론 개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루 종일 지금 조선일보 그룹에서는 이게 제일 지금 뭐 큰 뉴스야. 하루 종일 김현지 아들. 김현지 아들. 아빠는 대통령. 이재명, 김현지 싱가포르서 들켰다. 요거는 이제 유튜브 매체인데 이거 전혀 이거 허위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말도 안 되죠. 근데 이거 처벌하기도 곤란할 정도로 이게 거의 유령 매체들이 많아요. 아니 그럼 찾아서 처벌해야죠. 어느 놈이 했잖아요, 그걸. 근데 네. 요것도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은 결국은 유튜브 측이 신원 공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간의 공조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의혹들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제기하고 있는 게 조중동이라는 거예요. 네. 특히 조선일보라는 것이죠. 자,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심지어 김현지가 김정일 딸 민주당 허위 정보 좀비 채널 규제 요구. 네, 민주당에서는 AI 음성 가짜 계정 활용 좀비 채널 형사 고발 등 모든 조치 취할 것.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카톡방에도 엄청나게 돌고 있고 그리고 실제 이거를 기본적인 걸 공급해 주는 게 조중동이라니까 특히 조선일보이기 때문에 네. 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이 넘쳐납니다. 그 얼굴은 제가 가릴게요. 지하철에 김현지가 누구냐? 김현지 비서관은 대통령이 총애하는 스태프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 중에 하나예요. 네. 그리고 네. 무슨 국정농단을 했다거나 최순실처럼 뭐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이상한 슈킹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죠? 일을 열심히 도와서 했을 뿐이야. 아니 그 대통령 입장에서도 호흡 맞춰가야 될 때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스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 하기 전에 물론 국회의원 경력도 있습니다만 경기도지사 있고 성남시장 했다는 거예요.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거의 4년 이러면서 경력들을 쌓아왔던 게 오늘의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 성남시장 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고 아니 미국도 정치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 스텝이거든요. 그 선거 참모가 다 지금 비서실장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네. 아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리더십이 확산형이기 때문에 한때 강원식 의원하고 대결했던 사이지만 그 사람도 이제 보도만 안고 그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몸짓을 키워온 거잖아요. 사람들을 인재를 찾아서 그렇죠. 배치하고. 용인술이 탁월하죠. 좋죠. 근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진짜 김현지 씨가 문제가 있어서 공격하냐 그게 아니라 그냥 김현지의 잘못은 딱 하나 찍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김현지 씨가 그래가지고 가표 찍힌 거지 저들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아유 나는 정말 이런 거 너무 힘들다 대통령 도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치독은 당하면서 해야 되냐 하고 그만두잖아요. 만약에 원하는 대로 그럼 제2의 김현지를 또 찾아요. 맞습니다. 또 그래요. 예? 아니 그게 뭐 누구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나 정말 악질적인 정치, 가장 저열한 정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마치 거울 보기 같아요. 자기들은 뭐 최순실도 있고 뭐 그러니까 김건희도 있고. 김건희야 뭐 존재감 뿜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도 그럴 것 같아. 그런데 대통령 부인 가지고 하자니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건희랑 너무 다 써먹었어. 예. 너무 아니 써먹기 옛날에 많이 써먹기도 했고 털어도 뭐 7만 원밖에 안 나오고 그것도 자기가 먹은 돈도 아니고 네. 뭐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국민적인 호감도 있고 그러니까 이럴 때 약간 김현지 씨는 누군지 모르니까 잘 안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아니 정치 이게 보고는 사실은 김현지 비서관한테도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통상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김현지 비서관이 만약에 정치적 욕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아주 좋은 기회거든. 그렇죠. 그렇죠. 자기 나가가지고 네. 막 싸우고 이진숙처럼. 그리고 나 털어봐. 털릴 게 없어. 그러면 확 더 이제 국민적인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김현지 비서관은 그런 정치적 욕망이 없는 사람이야. 전혀 없어요. 그냥 아니, 대통령과 맞아.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유일한 이 사람의 희망이고 비전인 거야. 그러니까 맨날 똥 먹는 개만 보던 자들이 왜 저 개는 똥을 안 먹지? 이러면서 계속 조지면서도 좀 지쳐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저들의 그 공격도 이제 뭐 끝을 어차피 국감 지나면 다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국감에서도 되게 일체로운 현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를테면 대통령의 용인술과 관련해서 탁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신뢰하고 옆에 두고 일을 시키는 것은 퍼포먼스로 증명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럼요. 무서운 사람이야.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럼요. 정치인은 제가 20년 가까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식들한테 하는 것만 봐도 네. 대단히 뭐 아버지로서의 사랑은 있겠지만 대단히 냉철해요. 아니 차가워. 그럼요. 그리고 측근이라고 해서 절대 중용하지 않아요. 측근일수록 뭐라 그러냐면 저 밑에 그러니까 1급 줘야 될 자리 2급 주고 2급 줄 자리 그리고 3급 지켜봐. 주고 지켜보고 너가 나랑 가까우니까 음. 성과를 보여주고 올라와라. 그렇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니? 맞아요. 근데 성과를 못 보여주면 꽝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진짜 측근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근사한 자리부터 주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때 절대 그렇게 하지 자기 않아요. 똘마니들 안 쳤던 대통령실의 수석들 보면 뭐 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정말 그 성남파가 좌지우지하면 수석들에 그런 사람들이 잔뜩 앉아 있어야 돼요. 성남시에는 왜 부시장 했던 사람 없겠습니까? 있죠. 부시장에 대한 인사권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가졌으니까 그런 식의 측근들이 있어요. 저도 꽤 많이 알아요. 그렇죠. 중간에 인물들 하나도 중요 안 했고요. 정말 성남 경기도 지금 대통령실까지 오면서 옆에 있었던 정말 오랫동안 20년 동안 같이 일했던 동지들 중에요. 저 핫바리 또는 핫바리도 안 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과거에 경기도나 성남에서 일하던 분들 중에서 지금 옆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스태프형 그럼요. 일꾼들만 있어요. 실제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챙겨준 게 없어요. 그 정말 엄혹한 냉정한 사람인데 그런 면에서 약점이 없을 정도로. 뭐 강훈식 비서실장 챙겨서 쓰는 것만 봐도 그렇고